어떻게 이럴 수가? 당신 맞죠? 말도 안 돼. 여기서 만나다니. 호텔 카페 오후 3시 59세 박미선과 60세 강민호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채팅 앱에서 2달간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던 산과 바다. 일상을 나누고 고민을 털어놓고 심지어 야한 농담까지 주고받던 그 남자가 죽은 남편의 절친 강민호였습니다. 미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호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3년 전 장례식장에서 검은 상복을 입고 조용히 눈물 흘리던 여자. 정숙하고 단정한 친구의 아내. 그 여자가 채팅에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요즘 남자들은 아내가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힘들죠. 그럼 혼자?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네요. 왜요? 우리 어른인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네, 솔직한 게 좋죠님은요? 큰 거 좋아해요? 네. 저도 큰 게 좋아요. 들어올 때 꽉 차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저도 큰데 그럼 우리 너무 잘 맞겠는데요. 우리 만나볼까요? 그렇게 야한 농담을 주고받았던 여자가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죽은 친구의 와이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에 클래식 음악만 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민호가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미선은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호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저도 몰랐습니다. 전혀.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 씨, 채팅에서 하셨던 이야기들이 다 사실이에요? 10년째 섹스리스라는 것도?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부 사실입니다. 아내는 갱년기 이후로 완전히 마음을 닫았어요. 지금은 별거 중이고 이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몰랐어요. 당연히 모르셨겠죠. 겉으로는 원만하게 연기했으니까요.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선 씨는 진수 떠나고 정말 혼자셨어요? 네. 미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3년 동안 너무 외로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당혹스러웠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미선의 손을 덮었습니다. 미선 씨, 이거 운명 아닐까요? 미선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민호 씨,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민호 씨는 진수 친구잖아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민호는 미선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습니다. 미선 씨는 3년간 혼자였고 저는 10년간 죽은 결혼 생활을 이어왔어요. 우리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미선은 흔들렸습니다. 2개월 전 모든 것은 외로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을 저녁 박미선은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째였습니다.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자녀들은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봤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바빠서 자주 못 가요.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전화가 전부였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하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밤마다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광고를 봤습니다. 중년을 위한 건전한 만남. 시니어 채팅.
고민 끝에 앱을 설치했습니다. 닉네임은 가을 햇살. 채팅방에서 며칠간 구경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닉네임이 참 따뜻하네요. 닉네임은 산과 바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등산도 좋아하고 바다도 좋아해서요. 가을 햇살님은 뭘 좋아하세요? 저는 조용히 산책하는 걸 좋아해요. 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취미, 날씨, 일상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 점점 깊어졌습니다. 혹시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자녀들은 결혼해서 독립했고요. 외로우시겠어요? 네, 많이요. 산과 바다님은요? 저는 결혼했지만 잘 안 풀리고 있어요. 그래요? 네. 아내와는 오래전부터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아침 인사부터 저녁 일과까지 모든 것을 나눴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화는 더욱 솔직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내와는 10년째 섹스리스예요. 어머, 10년이나요? 네. 손도 안 잡은 지 오래됐어요. 힘드시겠어요. 가을 햇살님도 혼자 되시고 나서 그런 거 안 그리우세요? 미선은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립죠. 솔직히, 역시, 우리도 사람인데요. 대화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요즘 남자들은 아내가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힘들죠. 그럼 혼자?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네요. 왜요? 우리 어른인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신기해요.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저도요. 산과 바다님이랑은 왜 이렇게 잘 통하는지 모르겠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을 햇살님, 한번 만나볼까요? 미선은 스마트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만나요. 그래서 오늘 만난 건데. 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설마 미선 씨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도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근데 미선 씨. 네. 저는 이게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운명이라니. 수십만 명이 사용하는 앱에서 하필 미선 씨를 만났잖아요. 이게 우연일까요?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선 씨가 좋습니다. 채팅으로 알게 된 가을 햇살님도 좋았고 지금 앞에 앉아 계신 미선 씨도 좋습니다. 민호 씨, 진수 친구로서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남자로서는 미선 씨를 만나고 싶습니다. 미선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민호 씨가 좋아요. 채팅할 때도 좋았고 지금도 좋아요. 근데 너무 무서워요. 뭐가요? 이게 맞는 건지 잘못된 건지. 진수 친구한테 미안하고. 천천히 생각하시죠. 민호는 미선의 손을 살짝 놓았습니다. 일단은 친구로 지내면 안 될까요? 가끔 만나서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친구로요? 네.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미선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요. 좋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놀라움이 가라앉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일어나야 할 것 같네요.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정말 놀랐어요. 저도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저도요. 두 사람은 호텔 로비로 나왔습니다. 연락하겠습니다. 네.
미선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민호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선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오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민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무사히 도착하셨나요? 네, 도착했어요. 오늘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놀랐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다행이네요. 다음에 또 만나도 될까요?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좋아요. 고맙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민호 씨도요. 미선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친구를 좋아하게 됐어. 나쁜 여자지?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미선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선과 민호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났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한강 공원이었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네, 산책하기 딱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미선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래요. 집에서 청소하고 텔레비전 보고.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근데 이제 민호 씨가 있잖아요. 민호는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미선 씨 덕분에 많이 위로받아요.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민호 씨, 네, 저희 정말 친구로만 지낼 수 있을까요? 민호는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미선 씨를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럼 하지만 무서워요. 진수 친구한테 미안하고. 민호는 미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두 번째 만남은 영화관이었습니다. 요즘 재미있는 영화가 있던데 같이 볼래요? 좋아요. 평일 오전 상영관은 한산했습니다. 두 사람은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미선 씨, 네, 제 집에 갈래요?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미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집에 간다는 것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부담스러우시면. 아니요. 미선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갈게요. 민호의 오피스텔은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미선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내올게요. 민호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미선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소파, 테이블, 작은 책장. 혼자 사는 남자의 집이었습니다. 민호가 커피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호 씨, 여기서 얼마나 사셨어요? 별거 시작하고 나서니까 반년 정도 됐네요. 외로우시겠어요. 외로웠죠. 근데 이제 미선 씨가 있잖아요. 민호는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미선 씨, 저는 진심이에요. 장난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그럼 미선은 민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민호 씨가 좋아요. 정말로. 민호는 천천히 미선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선 씨,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닿았습니다. 짧은 키스였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감촉이었습니다. 미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선 씨. 네. 민호는 미선을 꼭 안았습니다. 미선도 민호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미선 씨. 더 가도 될까요? 미선은 알았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원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3년간 혼자였습니다. 3년간 누군가의 손길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네.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민호는 미선을 안아 올렸습니다. 침실로 향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혔습니다. 미선 씨, 정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뜨거운 키스를 했습니다. 하나 둘씩 서로의 옷을 벗겨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육체의 온기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욕망의 해소였습니다. 죽은 남편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하고 싶다는 욕망이 마음 한 곳에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어느새 부풀어 오른 민호 씨의 그것을 본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너무 커서요. 죽은 남편과는 비교도 안 됐죠. 짧은 신음소리가 나왔어요. 미선 씨 괜찮겠어요? 네, 민호 씨. 그렇게 민호 씨가 내 몸속으로 들어왔어요. 천천히 부드럽게. 그 순간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제 몸이 떨렸어요. 아재 몸도 반응하며 민호 씨를 받아들였어요.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자이고 싶었습니다. 아, 그렇게 두 사람은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때론 부드럽게 때론 거칠게 서로를 확인했어요. 아, 좋아요, 민호 씨. 저도 좋아요. 사랑해요, 미선 씨. 1시간 후, 미선은 민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네. 저 잘못한 걸까요? 민호는 미선을 더욱 꼭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진수 친구한테 진수도 미선 씨가 행복하기를 바랐을 거예요. 미선은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세요? 모르겠어요. 슬픈 건지 행복한 건지. 울지 마세요. 민호는 미선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저는 미선 씨를 평생 지킬 거예요. 약속해요. 민호 씨. 사랑해요, 미선 씨.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다시 껴안았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미선은 집에 돌아갔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민호 씨도. 내일 연락할게요. 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죄책감과 행복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밝아 보였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여자의 얼굴인가?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민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무사히 도착하셨나요? 네, 도착했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저도요. 사랑해요, 미선 씨. 저도 사랑해요, 민호 씨. 미선은 스마트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 행복이 언제까지 갈까?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날 밤 미선은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 민호 씨를 사랑하게 됐어. 당신 친구를. 나쁜 여자지?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용서해줘, 여보. 제발. 미선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선과 민호는 일주일에 3번씩 만났습니다. 매번 민호의 오피스텔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말했습니다. 미선 씨, 다음 달에 이혼이 확정돼요. 정말요? 네. 아내가 마침내 합의했어요. 재산의 60%를 주기로 했어요. 60%나요?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민호는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정식으로 만날 수 있어요. 떳떳하게. 민호 씨, 미선 씨, 저랑 재혼해 주시겠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미선은 당황했습니다. 재혼이라니. 네. 저는 진지합니다. 미선 씨와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미선은 눈물이 났습니다. 해볼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며칠 후 미선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 씨. 네, 미선 씨. 답은 네예요. 정말요? 민호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네. 민호 씨와 재혼하고 싶어요. 미선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제 인생에 다시 와줘서. 사랑해요, 미선 씨. 저도 사랑해요, 민호 씨. 전화를 끊고 미선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59세. 남편 사별 3년 차.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이 그리 오래가지 못할 줄은 몰랐습니다. 민호의 아내 이정희는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최근 들어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면 방문을 닫았습니다.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뭔가 있어. 정희는 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 좀 미행해 주세요. 일주일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상자는 주 3회 같은 여성을 만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공원을 함께 걷는 모습,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피스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 여성의 신원은 박미선, 59세. 조사 결과 대상자 남편의 고인인 친구 부인으로 확인됩니다. 정희는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친구 부인이라고? 네. 3년 전에 사망한 박진수 씨의 부인입니다. 이 계좌식이. 정희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증거로 위자료 청구할 수 있죠? 물론입니다. 불륜 행위가 명확하니까요.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5천만 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청구하세요. 며칠 후 민호에게 통보서가 도착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청구, 불륜 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 민호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이거 받아들여야 하나요? 싸우면 금액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얼마나요? 최소 6개월. 민호는 고민했습니다. 6개월. 그동안 미선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그냥 주겠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이 사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일부러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그 여자 남편 죽고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남자 만나더라고요. 누구요? 남편 친구래요. 창피한 줄도 모르나 봐. 에이, 정말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미선이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야. 남편 친구랑 사귄다는. 얼굴도 두껍지. 어떻게 남편 친구를. 미선은 장을 보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채 서둘러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 미선 씨. 동네 아주머니가 냉랭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바쁘시죠? 남자친구 만나느라. 남편 친구래요? 대단하시네요. 아주머니는 비웃듯이 말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미선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 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뭐라고요? 소문이 퍼졌어요. 제가 민호 씨를 만난다는 거 누가 퍼뜨린 거예요? 아마 민호 씨 전 부인이 아닐까요? 민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아니에요. 괜히 더 악화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해요? 미선 씨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그냥 참아야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예요. 하지만 소문은 더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후 미선은 슈퍼에서 오랜만에 아는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미선 씨, 요즘 소문 많이 들었어요. 네. 남편 친구랑 사귄다면서요? 죄송해요. 죄송하긴요. 뭐, 요즘 세상에 그런 거 가지고.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차갑했습니다.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남편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미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에이, 그냥 당당하게 사세요. 뭐?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미선은 집으로 돌아와 또 울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미선 씨, 제가 왔어요. 미선은 눈이 퉁퉁 부은 채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 씨. 민호는 미선을 꼭 안아줬습니다. 힘들죠? 네. 너무 힘들어요. 미안해요. 저 때문에. 아니에요. 민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선 씨, 저 이혼 빨리 끝낼게요. 그럼 우리 떳떳하게 만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손가락질할 거예요. 처음에만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다들 잊어버려요. 그럴까요? 네. 제가 확신해요. 민호는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미선 씨를 포기할 수 없어요. 저도 민호 씨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겨내요. 함께.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 씨가 키스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서로를 받아들였어요. 방 안은 두 사람의 숨소리 신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 두 사람은 더 이상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미선은 민호의 것을 자기 손으로 잡아 자신의 입구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미선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민호 씨 얼른 들어오세요. 네. 민호가 대답하며 들어갔습니다. 미선의 입에선 낮은 신음소리가 나오며 민호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격렬해졌습니다. 처음엔 두려웠던 민호의 그것도 미선은 이제 익숙해졌어요. 어느새 두 사람은 땀범벅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리듬에 맞춰 서로를 탐하는 그냥 한 남자 한 여자일 뿐이었어요. 이윽고 두 사람은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선 씨, 민호 씨. 서로의 뜨거운 온기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폭풍 같은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미선은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묘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 나 잘못하고 있는 거 맞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민호 씨는 좋은 사람이야. 당신도 알잖아. 당신 제일 친한 친구였잖아. 미선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다들 반대할까?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민호 씨, 어떻게? 미선 씨가 여기 올 것 같았어요. 민호는 묘 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수야, 나 민호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구야, 미안하다. 내 아내를 사랑하게 됐어. 미선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하지만 넌 떠났고 우리는 남았어.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한테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미선도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용서해줘. 저도 살고 싶어. 저도 행복하고 싶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햇살이 묘비를 비쳤습니다. 마치 용서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일어나 미선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선 씨, 네,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미선 씨를, 민호 씨,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미선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미선은 민호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저도 민호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묘를 향해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묘소를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민호가 말했습니다. 미선 씨, 우리 결혼식 날짜 잡아요. 벌써요? 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잖아요. 제 이혼도 다음 주면 확정돼요. 하지만 사람들이 신경 쓰지 마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미선은 고민했습니다. 언제가 좋을까요? 다음 달은 어때요? 그렇게 빨리요? 네. 우리 나이가 몇인데요? 시간이 아까워요. 미선은 웃었습니다. 알았어요. 다음 달에 결혼해요. 정말요? 네. 이제 결심했어요. 당당하게 살기로. 민호는 미선을 안아줬습니다. 고마워요, 미선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민호 씨.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봤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들의 행복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민호의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 60%, 위자료 5천만 원. 30년 결혼 생활의 대가치고는 컸지만 민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유해요, 미선 씨. 축하해요, 민호 씨. 이제 우리 떳떳하게 만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동네 소문은 여전했습니다. 미선은 아파트 복도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이혼했대.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만나는 거래. 창피한 줄도 모르나 봐.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민호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행복했으니까요. 결혼식 날짜를 잡았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작은 웨딩홀을 예약했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가족들만 초대할게요. 좋아요. 우리끼리 조용하게. 미선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드레스를 골랐습니다. 수수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59세의 신부. 낯설었지만 설렜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 미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민호의 아내가 됩니다. 59세에 다시 신부가 됩니다.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내일 재혼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나도 살고 싶어. 나도 행복하고 싶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야. 하지만 이제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 미선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마웠어, 여보. 편히 쉬어. 사진을 제자리에 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긴장되면서도 설렜습니다. 결혼식 당일, 하늘은 맑았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했습니다. 미선은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도 했습니다. 59세의 신부, 낯설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예뻐요. 딸 수진이 와서 말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행복하세요, 엄마. 응, 엄마 행복해. 웨딩홀로 향했습니다. 작은 홀이었지만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는 멋있었습니다. 미선 씨. 민호는 미선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름다워요. 민호 씨도 멋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객석에는 자녀들과 몇몇 친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진이 손주를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도 와 있었습니다. 미선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식은 간소했습니다. 주례사도 짧았습니다. 두 분은 인생의 후반부에 다시 사랑을 찾으셨습니다. 이는 큰 용기입니다. 남은 인생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민호와 미선은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미선 씨, 당신과 함께하는 매일이 행복합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민호 씨, 당신을 만나 다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함께 행복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아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식이 끝나고 작은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고마워, 수진아. 민호 아저씨,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아들도 다가왔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고마워, 아들아. 강민호 아저씨, 엄마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은 어색하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민호는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민호와 미선은 진수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결혼식 날 묘소를 찾는 것은 이상할 수도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선이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재혼했어요. 민호 씨랑요. 민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수야, 미선 씨와 결혼했어. 잘 모실게. 내가 하지 못한 부분까지 내가 채울게. 미선은 작은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여보, 고마웠어요. 함께한 시간들 모두 소중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묘소를 나왔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네. 우리의 시작이요.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신부님 모시겠습니다. 호호,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수진이 미리 꽃을 장식해놨습니다. 어머, 이거 수진이가 해놨네. 따님이 정말 착하세요. 그렇죠? 민호가 미선을 안았습니다. 미선 씨. 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민호 씨.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긴 키스였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오랜 여정 끝에 찾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 씨. 네.
제 인생에서 오늘이 제일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저도요. 고마워요. 제 인생에 다시 와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민호는 미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선 씨, 우리 앞으로 정말 행복하게 삽시다. 네, 꼭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59세와 60세. 늦었지만 진실한 사랑.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사랑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는 것을. 며칠 후 두 사람은 평범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셨습니다.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민호 씨, 오늘 뭐 하고 싶어요? 미선 씨가 하고 싶은 거 해요. 그럼 한강공원 갈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민호 씨, 네.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요. 당연히 되죠.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맞아요.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도 예전만큼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을 만나도 당당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차갑게 반응하던 사람들도 점점 무덤덤해졌습니다. 시간이 약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59세에 시작한 새로운 사랑.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사랑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는 것을, 용기 있는 선택이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인생의 후반부에도 새로운 출발은 가능합니다. 외로움 끝에 찾은 행복, 죄책감을 넘어선 용기, 그리고 당당한 선택. 박미선과 강민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행복하세요. 당신에게도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년의 사랑과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9세 미망인과 60세 기혼 남성. 채팅 앱에서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졌지만 알고 보니 죽은 남편의 절친이었습니다. 죄책감과 사회적 시선 속에서도 두 사람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증명했습니다. 사랑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는 것을,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행복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은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